자, 여기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요 제재가 무슨 말이었니? 제재와 관련된. 그래서 주된 재료, 메인 재료, 즉 메인 이야기거리, 페놉티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페놉티콘은 누가 우리 만든 거야? 1번 벤담, 2번 푸코. 벤담이 고안했죠. 그쵸? 근데 그건 이제 교도소로서 만들었는데 푸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거라고요. 요 부분 알겠죠? 그냥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 환경기능사 잘 봤지? 딸 거 같지? 보신 분들은 딸 거 같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환경기능사 시험 봤어. 뭐 어떤 사람은 그 바우처 뭐 준다니까 뭐 땄어. 를 가지고 확대 해석해봐. 여러분들이 환경기능사에 응시한 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굳이 확대 해석해보라고요. 응? 없어? 못하겠어? 아, 얘네들은 나중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벌써부터 챙기려고 하는 애들이야? 오, 야, 환경기능사까지 딸 정도로 실력이 있어? 그 정도로 열심히 해? 라고 제가 뭐 했어요? 확대 해석한 거예요. 좋게 평가한 거죠. 라고 푸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푸코는 좋게 생각 안 했죠.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나타나요. 푸코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그럼 푸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 근데 권력이 누구를 통제해요? 개인을 통제할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는 그냥 육체적 형벌해. 야, 민영아 자냐? 빡! 이게 뭐예요? 형벌. 진짜, 야, 진짜 자냐? 너 왜 그래? 육체적 형벌. 근데 이제는 산업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대.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이래. 그럼 영혼이라는 건 뭐니? 그냥 네 인격을 규율에 맞게끔 계속 감시한다고. 야, 이제 민영이 잘 때마다 어떻게 할 거야? 때리면 형벌이고. 벌점 줘야 돼.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담임 선생님 상담시킬 거야. 그리고 너 내려와. 는 규율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엎드려 자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규율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문장들이 좀 어려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통제한다라고 푸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모세관 같아? 모세관은 얇은 거 아니야? 모세혈관? 근데 우리 몸에 여기 딱 찔렸어. 찔리면 피가 왜 나? 혈관이 무슨 혈관 지나서? 모세혈관. 네. 그 모세혈관. 그래서 우리 구석구석 스며들었다는 얘기는 어디 하나 안 퍼진 데 없다고요. 그래서 푸코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페놉티콘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우리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물론 벤담은 그냥 여기서 감시한 거죠. 여기 벤담은 그냥 감옥으로 교도소로만 생각한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한 거예요. 푸코는. 그러면서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져요. 근데 처벌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날라와요. 저도 은밀하게 감시당해요. 과속을 하는 순간 확실하게 딱지가 날라와요. 주정차 위반을 하는 순간 확실하게 딱지가 날라와요. 처벌이 확실하더라고. 어디서 그런 게 찍히는지 진짜. 근데 감시는 눈에 띄게 감시해요? 아니면 물론 눈에 띄게 감시하지. 여기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 감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처벌도 확실하게 수행이 되고 있고. 그럼 저는 이거 어디서 찍혔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니까 맨날 과속하고 찍히고 주전차 단속하고 찍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럼 내가 알면 그거는 대칭적인 거겠지만 내가 몰라. 그래서 비대칭적인 시선이라는 얘기는 누구 한 명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죄수와 교도관 사이에.
누구 한 명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기서 다시 보자. 교도관은 어디서 있어요? 감시자는 여기에 있죠. 죄수들은 어디 있어요? 방에 있겠죠. 근데 여기는 항상 어떻게 유지된다고요? 어둡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여기서 지금 무슨 시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대칭적. 을 가능하게 단 건축 구조에 체화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화라는 단어 앞에서 설명했을걸. 기억 안 나? 그러면 앞에 봐야 돼. 이거는 왼쪽에 있잖아 바로. 그쵸. 이거 몸에 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얘기였잖아. 비대칭적인 시선. 대칭이 아니다. 그래서 푸코는 논평을 했는데요. 어떤 논평을 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치 우리 교도소가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냐면 학교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또 다시 교도소를 닮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공장이든 학교든 막사든 병원이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죠. 왜? 감시 사회구나. 어디서든 감시하고 있구나. 저도 지금 계속 우리 앞줄에 있는 남학생을 감시하고 있어요. 얘가 엎어지나 안 엎어지나. 그럼 그 감시당한 입장에서 보면 아씨 여기가 학교야 교도소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너무 감시 사회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페노프티콘 같아. 교도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라고 푸코가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확대 해석한 거고요. 뭘 보고? 페노프티콘을 보고. 알겠죠? 자, 그래서 푸코의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은 인문학의 범주를 넘었다라는 건 인문학자가 하는 얘기. 여기서 우리 푸코의 직업이 뭐였어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인문학자는 철학이었고, 이것의 범주를 넘어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쳤대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책으로서 철학자로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니고 책을 낸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 이런 사람 대중이 보기에 이게 진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요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요새 넷플릭스에서 하나 유명한 게 있지. 세 글자. 아 진짜 너 교육시킬 거야? 참교육이요. 혹시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나도 안 보고 있는데 굳이 안 볼 건데 볼 생각도 없지만 뭐 보게 되면 보겠지만 그거하고 질문이 엄청 쏟아졌어요. 제가 이제 별명 저 친구들이 저한테 야 학교 이래? 아니야 학교 안 그래. 그거 한 20-30년 전 우리 다닐 때 얘기고 지금은 달라.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그래? 그 애들도 다 예의 바로. 근데 야 그렇게 참교육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깜짝 놀라지. 영향을 줬어 안 줬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도 조폭하고 연루되어 있니? 조폭하고 연루되어 있니? 너희들 그렇게 막장 인생 사니? 아니잖아. 안 봤지? 그래 나중에 수능 끝나고 봐. 알았지?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 굳이 안 봐도 돼 그런 건. 항상 우리 좋은 것만 보고 자라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 문장은 이해됐어요? 아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교육도 그게 크게 해석한 거 아니냐? 옛날 이야기를. 그치? 옛날에도 솔직히 선생님들이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들지도 못해요. 아무튼요. 라떼 얘기예요. 자 밑에. 그래서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노프티콘을 벤담의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았다. 국한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니? 넓게 좁게. 그치. 좁게 생각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이것을 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 페노프티콘. 벤담의 페노프티콘을 근대 교육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어려운데 미시 구조가 무슨 말이야? 자세하게, 미세하게. 미시라는 단어는 자세하게 바라보다, 세밀하게 바라보자, 미세한 것까지도 보다. 그럼 규율 권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규율을 어떻게 지켜내게끔 권력자들이 행사하는지. 권력자들이 뭐 하니까? 감시하죠. 그럼 이 감시를 해서 우리는 뭘 지키게 돼요? 규율을 지키게 되는 이런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 여기다 CCTV 딱 달아놓고 그치? 수업을 관찰했을 때 잘 거니?
잘 수도 있겠지. 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근데 잘 때마다 우리 뭐가 날라와서 팍 친다고 하면 못 자겠죠. 오징어 게임은 본 적 있어요? 그거 오징어 게임. 오징어가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규율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지킬 거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석한 거예요. 누가요? 푸코가요. 기인은 무슨 말일까? 기인. 기한 아니에요? 기한팔사 아니에요? 기인은 뭘까요? 인자 하나만 해석합시다. 인과 원인. 그래서 그것을 기반한 원인으로 해석했지만 뭐 거기서 인과로 여겼지만 그러니까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독창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 이런 해석도 돼 라고 우리가 그런 데서 원인을 기인했지만 원인으로 미쳤지만 사실 그 영향력이 큰 데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는 독창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 영향을 미친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전자감시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뭐가요? 페놉티콘이요. 전자감시랑 너무 비슷하대요. 그럼 이제 감시가 아니라 무슨 감시로 바뀌었어요? 전자감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이야기로 넘어왔죠.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통제 방법, 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DB라고 할게. DB라고 쓰니까 뭐 DB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야.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은 우리가 폐쇄회로라고 하는데 CCTV라고 할게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전자에 대한 전자결제 이런 내용들은 정보가 수집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푸코의 이 말이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큰 거는 전자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전자적 인 시대. 아날로그로 잘 안 하잖아. 그치? 수행평가도 어떻게 쓰라고 했어? 손으로 쓰라고 했니? 이렇게 하라고 했지. 얼마나 전자적이야. 그쵸? 그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보나 개인 신상정보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거에 또 민감해졌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민감해지죠. 그럼 그때 이제 요 인용 문구가 하나 있네요. 요 인용 문구는 어디에서 나왔는 인용 문구냐면 요 1984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인용 문구고요. 그 책은 누구의 책이냐면 조지 오웰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1984는 몇 년도에 나왔대요? 네, 49년에 나왔어요. 그럼 49년에 나온 1984는 과거를 다룬 거예요? 미래를 다룬 거예요? 그럼 미래에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까? 이 당시에. 핵심 단어 통제하고요. 절대 권력. 무력한 개입. 무력이란 단어는 뭐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거겠죠. 뭐 무력이 세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이미 뭐 한 몇 년 전이니 이 정도면 한 40년 전이죠. 한 45년 전부터 야 이거 미래에는 통제될 거야 라고 이미 예견한 거예요. 예견이란 말 써도 이해돼? 예견. 미리의 견, 보다. 미리 예측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푸코는 언제 나왔어?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언제 했었니? 앞쪽에 1975년. 그러면 푸코 입장에서는 이 조지 오웰의 이 책을 알까 모를까? 알겠죠. 벤담의 페놉티콘은 몇 년도에 만들었대요? 18세기 1791년. 그럼 이런 얘기들을 다 보니까 야 이거는 얘랑 너무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닮았어요? 라고 했을 때 밑에 조지 오웰 1984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빅브라더가 나와요. 큰형이 나온대요. 그럼 큰형은 오른쪽에 또 나오네요. 독재자고요. 정보를 독점하는 그리고 통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뒤에 선의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맥락상 안 맞으니까 지워버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빅브라더라는 사람은요, 어떤 독재자처럼, 근데 그냥 독재하는 게 아니라 뭘 기반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보 사회가, 전자적 정보 사회가 가져온 거는 빅브라더의 사회와 너무 비슷해라고 푸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뜨문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 조지오일도 나오고 뭐 전자값치도 나오고 이러지만 요거를 쭉 정리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쪽에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정보사회가 나왔으니까 이 정보사회를 이어받아서 이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하는 이 정보의 처리 발달 과정이 나와요. 정보 처리 발달 과정이 나와요. 그게 19세기 초엽부터예요. 19세기에는 몇 년도? 2000년. 그쵸. 1800년대부터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가족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쪽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통계학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가지고 가서 정책, 뭐 법률 이런 것들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를 보고 나서 우리 기말고사 때 나도 하나의 정책을 세워야 되겠죠. 중간고사 점수를 딱 보고 나서 숫자로 치환된 여러분들의 점수를 보고 나서 아 이번에는 좀 쉽게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 없이 통계에는 불과했다. 관료제라는 게 뭘까? 이거 행정기구인데 행정구조. 관료제라는 건 뭐 이런 느낌이죠. 제일 위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은 누가 있을까? 밑에 장관들이 있고 장관 밑에는 뭐 부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어떤 구조를 관료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누가 제일 위에 있을까? 그 밑에는 부장 선생님들, 그렇죠? 교무부장님, 뭐 홍보부장님 뭐 해갖고 그 밑에 있고 뭐 그러니까 조경희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 안명원 선생님 등등 부장님들 있죠. 그럼 그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교사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여기 일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밑이에요. 선생님들이 제일 밑이에요. 여러분들은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행정구조 편입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배우냐? 그래,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밑이야. 제일 밑에 있어. 그 중에 제일 밑은 누구예요? 네, 저요. 선생님 중에 제일 밑은 누구야? 저요. 힘이 제일 없어요. 알았죠? 제발 좀 내 얘기 좀 잘 들어줘. 힘이 제일 없어요. 아무튼요.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통계학도 발달되고 숫자로 이제 다루는데 하나 더 정보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환경기능사 할 때 뭐 갖고 들어갔니? 네, 계산기가 이때 또 만들어져요. 이런 거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17세기 초여대.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누가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니까. 찰스 베비지라는 이런 사람이 이거 만들었대요. 이미.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숫자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회사가 이때 당시 인구 총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이제 컴퓨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었죠. 무슨 회사일까? 1890년에 생긴 윈도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윈도우가 90몇 년에 생겼나? 80몇 년에 생겼나? 1900. 이때 무슨 회사일까? 이게 아이뱅 컴퓨터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니? 아이뱅.
나사가 아니라 이때 그러니까 IBM은 1911년에 설립이 되는데 이때 연산할 수 있는 게 막 그 뭐 전기 신호라던가 막 이렇게 구멍으로 타공 기계로 이렇게 막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이진수의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요. IBM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찾아보니까 그 IBM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연산 기계, 그러니까 즉 컴퓨터 산업도 발달했다라는 얘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페놉티콘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했죠, 여기부터. 그러면 다른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앞에 무슨 페놉티콘이 나와서 그래? 전자 페놉티콘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전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전자에 대한 발달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사실적 독해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적 읽기라는 건 뭘까? 내용 일치. 그래서 내용 일치 부분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발달했구나.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뭐 이렇게 하겠니 설마? 이때 참여한 회사 이름은 무엇인지 서술하시 이러겠니? 그건 목적이 안 맞잖아, 그치?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읽으면은 정리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보 발달인데 이어서 보면 정보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용이해졌대요. 용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편해졌죠. 뭐가 편해졌어요? 1번 처리, 두 번째 수집, 세 번째 저장.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처리는 뭐예요? 정보의 처리. 환경기능사는 뭘로 계산했어요? 계산기로 했죠. 계산기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머리로 해야지. 손으로, 머리로 해야 되지. 그럼 정보 처리가 어때요? 편해졌죠. 수집은 우리가 수집이란 게 뭘까? 내가 과속을 하면은 누가 나를 딱 정보를 수집해요? 나라에서, 경찰청에서 찰칵해서 정보를 수집하죠. 저장은 종이로 저장해요? 그냥 파일로 저장해요? 파일로 저장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내가 종이로 저장했어요. 물론 종이로도 받았죠. 종이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저장도 편하죠. 이런 느낌. 그래서 정보기술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편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예시인데 자, 1971년에 실제 FBI가 연방수사국이에요. 우리가 연방이라는 거는 미국은 다 독립된 주가 하나의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독립된 주가 아니라 전체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수사국에서 국가범죄정보센터를 열었는데 이때 몇 명의 범죄자면 250명이 아니라 250만 명을 데이터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수천만 명까지 이렇게 늘었대요. 근데 수천만 명은 그럼 범죄자가 많아졌나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편하게 하는 것이었대요. 그럼 보석은 주얼리일까요? 그럼 여기 주얼리를 넣어서 생각해봐. 초기 목적은 주얼리와 같은 절차? 얘네들한테 뭐 보석을 주는 거야? 주얼리를 줄 거야? 아니면 얘네는 범죄자니까 주얼리를 뺏을 거야? 아니죠. 그럼 보석은 다른 뜻을 갖고 있겠네? 빨리 해석해 봅시다. 석은 무슨 뜻 같니? 왼쪽 아래 나와 있잖아. 석. 그거 풀어주는 거 우리 뭐라고 해요? 석방 시켜요. 보는 뭘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보는 뭘까? 앞에. 그치. 보증금. 보증을 걸고 풀어주는 거야. 그럼 풀어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 그럼 나가서 죄를 지으면 보증금은 안 돌려주면 그럼 걔는 다시 잡아오고 죄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지.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초기 목적은 그냥 보석과 같은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얘 지금 보증금 얼마 냈어? 그러면 너 잠깐 보석 처리해 줄게. 그럼 보증금 얼마 냈는지 일일이 손으로 쓴다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간단하게 정리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을 고용할 때나 자격증을 줄 때나 그 사람 과거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인다고 라고 했으면 자, 요 빨간색 부분은 뭔가가 제대로 우리 초기 목적처럼 쓰이는 거예요?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 뭔가 다르게 쓰인 거 우리 보건관과니까 알아야 된다. 약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약 복용하실 때. 약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오용과 남용하지 말라고 하죠. 오남용은 뭐니? 오남용은 합성어인데 오용은 뭐니? 용자는 뭐야? 용자는 뭐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오자는 뭐예요? 맞아, 잘못 사용하는 거. 그럼 남용은 뭐야? 이게 남자긴 한데. 여러분들 강이 비가 오면 엊그제 비 많이 왔지? 그럼 이렇게 강이 어떻게 돼요? 범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넘쳐나다예요. 그럼 잘못 사용하거나 넘치게 사용하지 마세요. 과사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니까 설명한 거야. 알겠지? 그럼 앞에는 원래 이게 원래 목적이야. 원래.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땄네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니네들 딱 조회를 해갖고 뭐야 얘 지금 벌점이 이렇게 많어? 라고 자격증을 줄지 말지 조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야, 어렵게 딴 건데 범죄자로 아니 벌점이 많다고 범죄자 아니고 벌점이 많다고 해서 자격증 뭐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까지 이런 느낌이고 다시 인터넷 같은 경우로 또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인터넷은 자 정보를 찾는 거 도와주죠. 좋은 용도네요. 정보 찾는 거. 근데 한편 쿠키와 같은 애는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을 한대요. 쿠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게 한대요. 쿠키는 뭘까? 네, 그 쿠키예요. 쿠키 언제 먹어요? 밥으로 먹어요? 간식으로 먹어요? 그럼 간식으로요. 잠깐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건데 왼쪽 아래 보세요. 핵심 단어가 뭘까? 쿠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한다라고 해서 쿠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비밀번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기록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유튜브 들어갈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내 걸로 들어가요? 그냥 내 걸로 들어오죠. 그럼 이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쿠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 다 저장해 놓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유튜브는 나의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여기까지도 부작용이겠네. 요거 좀 다소 우려되는 점. 이번에도 그 뭐 개인정보 유출해서 나왔지. 뭐 티빙 이거 나랑 같이 털린 사람 혹시? 그래 같이 털렸구나. 나도 몰라. 뭐 유출냈대. 그래서 뭐 사죄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미안할 거면 뭘 좀 주던가. 1년치 구독권을 주던가. LG U+도 미안합니다만 말만 하고 KT만 나한테 미안합니다 하면서 보상 프로그램 했고 매달 뭐 줘. 뭐 메가커피 주고 나도 KT에서 털리고 LG U+에서 털리고 티빙에서 털리고 쿠팡에서도 털리고 쿠팡도 줬다. 5,000원 할인권이랑 그치? 아니 그럼 좀 뭘 주던가 털리면 어차피 내 정보는 이미 중국에도 가 있고 북한에도 가 있을 거야. 안 그래? 지구 몇 바퀴 돌았을 거야. 그리고 내 전화번호는 나 벌써 나 중3 때 내 전화번호거든요, 이게. 몇 년을 썼는데 내 번호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011에서 010으로는 바뀌었겠지만. 계속 전화는 계속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어요. 그 똑같은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미 털릴 대로 털렸는데 뭐 개인정보가 뭐 있겠어? 그럼 털렸으면 니들이 털렸으면 뭘 좀 주던가. 그냥 죄송합니다 말로. 그런 거 제일 싫어. 자 아무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직장에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할 때 되게 쉽죠. 그렇죠? 뭐 손으로 안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작업자의 업무 시간 그리고 진행 과정 행동까지 기록돼서 보고가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로그인한 기록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로그인했다는 걸 바로 알아채요. 얘가 왜 로그인했지? 업무 시간이구나. 그럼 나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로그인 안 하고 딴 데가 있으면요. 얘 로그인 왜 안 하지? 라고 보이겠죠. 그럼 저는 일하는 시간이 바로 누구에게? 상관에게 보여요.
아, 이거 되게 짜증났어. 학교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DB를 가지고 저를 뭐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감시하잖아요. 얘는 뭘 좋아하지? 그렇죠? 데이터를 싸갖고. 그리고 가끔 우리 그런 거 뜨지 않니? 우리가 광고 이렇게 보는데 뭐 카카오나 뭐 어디 보면은 이 광고가 갑자기 막 뜨지? 내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알고 싶었던 게 막 뜨지 않아? 그런 느낌 없었어? 그거 왜 그렇게 뜰까? 알고리즘 아니다 그거는. 우리 말하는 거 듣는다 핸드폰에서. 그 핸드폰에서 그래서 그 기능 꺼놔야 돼. 근데 난 굳이 안 꺼. 그 말에서 특정 단어가 검색이 되면 그 단어에 대한 그 광고 상품으로 연결해 줘야지라고 구글에서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으면 꺼놓으면 되는데 난 굳이 켜놔요. 왜냐면 그 광고 뜨는 상품에 낚이려고. 광고 뜨는 상품으로 보고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려고. 오히려 역으로 또 이용하고 있어. 왜냐면 그거 찾는데 또 시간 걸리잖아. 그치? 때마다 이렇게 뭐 사줘. 그런데 낚일 때가 더 많죠. 내가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데 낚일 때가 더 많아요. 이 신발도 또 낚였어요. 신발에 많이 낚여 내가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스케치스야. 고워크. 그래서 낚였어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감시한다라고 해서 데이터 감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X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뭐 전자주민카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정보를 넣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게 한번 털리면 어떻게 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랑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내 개인정보 뭐 이름, 뭐 주민번호 털려도 사실 뭐 지문이나 이런 거 안 털리면 되거든. 그렇죠? 지문인식. 또는 뭐 전화번호 털려도 그냥 전화 받고 이던 씨 되십니까? 아닌데요 하고 끊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봐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건 한 번 털리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요거 인감. 그러니까 이거는 무산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나겠다고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감시는 데이터베이스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치?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넓다라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요? CCTV, 그리고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이런 것들. 요새 핸드폰에 이렇게 하면 바로 열리지, 그치? 그럼 뭘 본 거예요? 요거 본 거죠. 그리고 GPS까지도 감시를 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 갖고 와봐였고 막 그 경찰에서 막 포렌식 하면은 내 기록 다 털어가. GPS 요 위치 추적까지 해갖고. 포렌식이 뭔지 아니? 포렌식. 정보를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경찰이요.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정보를 다 뒤지더라고요. 나는 왜 알고 있었을까? 1번 털려봤다. 2번 털리는 걸 봤다. 털려봤다. 털리는 걸 봤다. 날 뭘로 경찰이 날 왜 털어? 털리는 게 어떻게 왔냐면은 내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조사했었잖아. 사망사고를 조사했어요. 사망사고. 그럼 사망사고 기록에 이런 기록들을 다 넣어. 얘가 어디 돌아다녔다. 왜냐면 얘가 죽었는데 그래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얘 어디 다녔어? 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봤는데 그냥 별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생각보다 자세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런 데 다니면요 다 나와요. 진짜로. 이상한 데 가지 마. 이상한 데라고 해서 뭐 술집 뭐 이런 데 뭐 유흥가 지금 나이 때 그런 데 가면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국가기관이 우리 감시할 수도 있죠. 뭐 국정원 이런 데서 은근히 뭐 한다고는 하는데 아니라고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많다. 뒤로 가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두 쪽이 남았는데 미리 얘기합시다. 여기 역감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기는 아예 빼버렸어요. 요거 빼도 우리 맥락상 얘기는 조금 되거든요.
역감시 안 들어가요. 물론 역감시가 의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거든. 이 글에 있어서는. 왜냐면 우리 의회와 언론은 역감시 해야 되고 의회와 언론이 커지면은 시민운동도 하면서 계속 역으로 감시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감시만 당하면 기분이 좋냐?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역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글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뺄게요. 그냥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기보다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역감시는 뺄게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 여기 역감시. 요 문단이야. 한 문단이야. 근데 한 문단인데 꽤 길어. 그리고 요 구조도 이해해야 되고. 근데 요 구조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울면서 뺐어요. 마음속으로. 아, 이것까지 내야 어려울 텐데. 자, 그럼 여기 부분까지 일단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잖아. 요 끝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빨리 뭐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우리가 한 번 더 남았지? 요거 두 번 더 남았잖아. 그렇죠? 두 번 더 남았잖아. 그러면은 충분히 뭐 설명 다 할 수 있어 갖고 그 마지막 시간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시요. 지금 앞부분에서 여기서 자, 이러한 새로운 감시를 우린 전자페놉티콘이라고 명명했어요. 명명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페놉티콘과 전자페놉티콘이 여기서는 두 가지 제재예요. 제재가 지금 몇 개? 지금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페놉티콘과 전자페놉티콘이 주된 제재잖아. 근데 요 부분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의 통제 기제가 되고 또 전자페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의 통제 기제로 작동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각각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은 빨리 보세요. 무슨 말일까? 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 뭘까? 기재 오른쪽 아래 있잖아. 응?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처럼 보이니? 심리작용? 또. 작용이라는 단어도 여기 넣으면 되겠지. 규율과 통제의 작용이다. 또. 원리라는 단어도 보여요? 원리라고 넣어도 되죠. 규율과 통제의 원리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여기서는 원리였어요? 시선이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한 거예요. 누구는요? 페놉티콘에서는요. 그렇죠? 여기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근데 전자페놉티콘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어요? 정보가. 그럼 얘는 비슷한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요 사이에서는 대조는 일어나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대조는 일어나되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요 말은 이해되죠? 그럼 일단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은 비교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럼 어떤 게 비교하는 부분이냐면 불확실성이라고요. 근데 그걸 피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피상적 무슨 단어일까? 피상적. 아우씨, 나 요새 여기 살이 이 안에 있는 살 뭐라고 하니? 뱃살 아니고 이 안에 밑에 있는 살. 지방. 무슨 지방? 불포화 지방? 피하 지방. 피하는 밑에 있는 거지. 그럼 피상은 어디 있는 거겠어? 위에? 그럼 위에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 피상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피자가 피부가 아니라 우리가 겉피자거든요. 원래 피부할 때도 겉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공통점? 불확실성이 있대요. 그럼 시선도 우리 불확실성이 있었니? 생각해봐. 자, 우리 페놉티콘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감시 중이에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시 받는 대상이에요. 그럼 제가 있는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척 해줘야지.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여러분들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잠깐 잘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시선의 불확실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정보도 불확실성한가요? 내 정보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티빙이 얘기하니까 아, 내 정보가 털렸구나 하는 거지. 걔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디서 또 털렸을 수도. 그럼 그거는 확실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성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와 관련해서도 내 정보 언제든 열람될 수 있어. 그리고 언제든 누구에게 내가 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는 이중부정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뭐 이렇게 인터넷 뭐 가서 내가 봤던 거 다 기록을 지우고도 있고 또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제 딸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정보가 뜨잖아. 그럼 저는 여기 가서 모두 닫기를 해요. 왜요? 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안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태블릿을 이제 딸에게 주죠. 들어가서 막 낙서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막 이렇게 낙서해. 저번에 수업하는데 낙서하는 게 딱 뜨더라고. 응? 여기서 여기 지우기 버튼에 내용 지우기는 다 지워져. 그래서 바로 지웠어. 아빠한테 편지 쓰긴 했는데 좋은 내용을 쓰진 않았어요. 해놓더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통장 이렇게 잔고 이렇게 통장 이렇게 잔고 얼마 있나 보고 나면 그 기록이 이제 딸한테도 딸이 가서 숫자니까 보이나 봐. 요새 이제 숫자를 세지. 그럼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 왜? 왜 지 돈은 지 돈이고 아빠 돈도 지 돈이야? 엄마 돈은 엄마 돈이고. 엄마 이렇게 보더니 아빠 돈 많네 사줘. 그래서 그거 안 걸리려고 다 지워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주의를 그래서 기울여야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든 제 딸에게 열람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게 불확실성까지도 연결되나요? 언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은 차이점도 있대요. 그럼 대조겠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대조는 시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정보에 의한 것이냐라는 부분적인 대조도 있지만 큰 특징적인 대조는 시선은 뭐가 발생을 하냐? 한계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걸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막 자고 있는 거 안 보면 만약에 못 봤으면은 몰라. 자는지 안 자는지.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참.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엄청나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좀 적겠죠. 그리고 되게 넓은 광범위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둘의 차이점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두 가지 제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제재가 흘러나는 내용들을 어디서 얘기할 거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궤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뒷부분은 생각보다 안 중요하거든. 여기 뒤 마지막은.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행평가 했던 그 지문 있죠. 그것도 생각보다 좀 어려웠지, 지문이. 아마 셋 중에 제일 어렵지 않니? 좀 추상적이고 뭐 하는 말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지? 학생 인권 침해예요 이러면서.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알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를 전체적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시를 많이 당해요. 운전하다가. 찰칵해서 바로 날라와요. 그리고 잠깐 커피 사러 가는데 어디선가 또 찍혔는지 주정차 위반이라고 또 날라와요. 나 세금 많이 내고 있단다. 그건 세금은 아니지. 그건 벌금이지. 그래서 감시를 많이 당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감시하는 사회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이 글에선 전자 페놉티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자 벤담의 페놉티콘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벤담은 페놉티콘을 뭐라고 고안을 했던 거야? 교도소로 고안했죠. 교도소. 그럼 벤담의 페놉티콘은 그냥 단순 교도소였어요. 그렇죠? 약간의 이제 한 명의 감시관이 여러 명을 감시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푸코한테 이어지면서 푸코에게 페놉티콘은 뭐라고 생각을 했던가? 그렇지, 이거는 현대 사회의 현대의 감시라고. 그래서 의미 부여했다라는 얘기죠. 어디로? 현대 사회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확장시킨 거예요. 그냥 교도소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어서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져요. 그럼 전자 페놉티콘은 현대 사회의 감시가 되는 실제 뭐 빅브라더와 같은. 근데 빅브라더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한. 그럼 요런 흐름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떤 두 글자로 정리를 했냐면, 페놉티콘의 이러한 궤적이라는 요 두 글자로 지금 요 흐름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해되니? 궤적이라는 이 말은, 궤적이란 말을 모르진 않죠. 흔적, 이렇게 지나간 흔적을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런 시작된 이 말들이 궤적이라는 말로 압축되어서 지금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이러한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러한을 받아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궤적이라는 말은 지금 정리한 거잖아. 여기 우리 파란색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이러한 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궤적은 주어예요. 현대사회의 규율 통제 체제가 빅브라더와 어떻대요? 오른쪽으로 가서 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인식에 기인한다 라는, 기인이라는 단어는 설명했니? 기안 말고 기인. 그것을 원인으로 삼다, 인과로 삼자. 알겠지? 그럼 다시요. 빅브라더와 누구를 지금 비교한 거야? 와 앞에서 시선의 감시. 요 페놉티콘의 이러한 궤적의 통치 체제, 통제의 체제. 어렵지 이 말. 알아서 그럼 다시 현대사회 통제라고 읽읍시다. 알겠죠? 현대사회 통제. 여기서 그럼 현대사회 통제를 우리는 무슨 페놉티콘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 페놉티콘. 푸코는 이제 그 70년대 얘기고, 지금 우리 사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대요, 얘가요. 푸코가 얘기했던, 야, 이건 빅브라더야. 우리 사회는 빅브라더랑 똑같아. 우리 사회는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해졌다고요. 푸코 얘기 몇 년도에 했는데? 몇 세기에 했어, 푸코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20세기. 1975년에 감시와 형벌이라는 책을 얘기했잖아. 야, 1975년에 얘기했다고. 1975년에 푸코가, 야, 우리 사회는 빅브라더랑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럼 빅브라더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야? 1949년에 1984라는 책에서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조지 오웰이 이때 소설을 썼어. 그럼 푸코는 이 소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이때 나왔던 미래 사회에 대해서 빅브라더로 표현한 거를 푸코는 우리 사회, 그 당시 사회, 20세기 사회를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지금 이건 글쓴이에요. 이제 푸코가 아니라 글쓴이는 야 21세기의 현대사회의 통제는 푸코가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더 복잡하고 미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글쓴이가. 이 아저씨 이름이 뭐니? 홍성옥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홍성옥 아저씨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가 더 복잡해졌어. 푸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사회가 더 복잡해졌어. 그럼 여기서 주어를 빨리 찾아봅시다.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거 되게 좀 문장이 좀 복잡한 견문장이긴 한데 주어. 그치, 등식은. 그러면 어떤 등식이에요? 그렇지, 이게 푸코가 이렇게 생각했던 등식. 이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등식이잖아. 이게 등식이잖아. 똑같이 생각했다고, 같다고 생각했다고. 우리 사회를 뭐라고 생각했어? 교도소가 어디라고? 페노티콘.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이 푸코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또 푸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교도소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교도소라고 푸코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사회는 교도소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등식은 까지 주어는 찾았죠. 서술어 찾아보세요. 한계가 있대요. 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푸코식의 이 설명은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어디? 21세기 사회, 21세기. 그럼 푸코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강렬했었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부족해. 그마저도 부족해. 그럼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건 이 글쓴이의 생각이고 주장이니까. 푸코가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푸코, 네가 주장했던 거 우리 사회에 안 맞아. 그럼 푸코가 듣기에 뭐라고 얘기했어? 응? 푸코가 들으면 푸코 죽었어? 미안해. 아니 저기 만났다고 치자. 우리 가상의 대화. 그럼 푸코가 듣기에 뭐라고 하겠어? Why? 라고 하겠지. 안 그래? 왜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어디예요? 때문이다. 까지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푸코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푸코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1번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 푸코까지는 그 시선까지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자발적인 행위도 해. 여러분들 유튜브 아이디 로그인 누가 해요? 강제로 해요? 너희들이 하세요? 너희들이 하시죠? 그리고 쿠키 저장도 너희들이 하시죠? 로그아웃 항상 하나요? 안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투명해질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도 생겨. 푸코야.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때? 더 복잡하고 미묘해서 너의 설명은 한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단어냐 요 문단은. 그러니까 요 문단의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기서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푸코식의 설명은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글쓴이가 뭘 주장을 하느냐. 마지막 글쓴이의 어떤 주장 그리고 마무리 발언인데, 그래서 페노티콘에 관한 얘기는 우리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 주민등록증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에서는 제가 역감시 여기 X라고 쳤던 거, 그리고 그 앞에 여기 X라고 쳤던 거, 우리 한국에서 출범하기로 한 이런 전자적인 모든 정보들에 관해서도 그냥 마지막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제안은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 DB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안모를 지정해서 공개 정도를 차등으로 결정해.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지금 현재 특징이에요. 현대 특징. 현대 정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페노티콘은 시선이 비대칭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내가 너희들을 감시하는지 안 모르는지 비대칭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수들은 조심할 거라고요. 전자 페노티콘은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에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정보 전자 페놉티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걸까 우려를 얘기하는 걸까 글쓴이는 우려겠지.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이런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나 이런 거 우려되니까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너무 많이 정보 수집하지 마. 쓸데없는 것까지 싹 다 긁어서 수집하지 마. 또 두 번째, 그 정보의 접근 권한을 평등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제안을 밑에다 쓸 걸 그랬네. 통해서 이런 우려를 좀 해소해 가야 돼. 물론 역감시의 기능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감시의 내용 자체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다소 중요도를 낮출게요. 어디냐면 요 X라고 친 부분은 안 나올 거, 안 낼 거라고. 못 내요.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빠듯해서. 마지막 문장, 요 문장 나는이라는 말을 지우고 내가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 만약에 정보가 평등하지 않아. 지금 이거 접근할 수 없는, 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예요. 근데 어떤 자는 접근해요. 그럼 이거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주고 있죠.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주면서 그것은 나를 어느 순간 올가매는 페놉티콘이 될 거야. 나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올가맬 수 있겠다. 라고. 그럼 이게 일어나죠.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지? 태훈아. 선생님은 어떻게 알았지? 약간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공평하게 해야 되겠구나. 정보를 너무 한 명이 독점하는 건 위험하구나. 라는 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학습활동 내용은 저기 우리 반에 거기 파일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채우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를 아예 무시했느냐? 무시하진 않았는데 뭐 요런 부분을 막 해서 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쓰시면서 알겠죠? 점검해 보실 것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율에 맡길게요. 어느 반도 설명한 적은 없어 갖고 알겠지?